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거든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선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등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사건이 발생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하다 보면 음주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사기 전문 변호사 이런 단어가 눈에 띄죠.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맞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서 일정 시간 이상 형사법 분야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건수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우에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까지의 전문 분야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저희 동주의 변호사님들은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인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에는 형사 특정 변호사라는 것도 있어요. 형사 특정 변호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상하반기 기준 6개월 동안 수임한 형사사건이 30건 이상이고 본안사건이 60건 이상, 신청사건 120건 이상 수임, 그리고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소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형사 특정 변호사로 선정되었다면 확실히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동주도 2023년 상반기 형사사건 특정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형사 문제는 전과가 남는다는 점 때문이겠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가장 좋은 단계는 경찰 조사인데요. 만약 성범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그럴 일이 있나요? 싶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라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전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 진술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무고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진술을 뒤집어야 하는 건데 진술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거든요. 특히나 성범죄 사안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성을 잘 잡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사 단계를 넘어서 재판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음주 사건이든 성범죄 사건이든 피고인의 위치에 놓여 있다면 형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관련 관계인들을 만나 진술을 듣거나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외에도 양형 자료처럼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력을 합니다.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워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어보지 않은 이상 이 경우 선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음주운전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과거 전력이 10년 이내인 재범이거나 0.08% 이상으로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혹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측정의 불응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뺑소니 사안인 경우라면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량이 높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또는 직업상이나 일상에서 면허가 꼭 필요해 행정처분
대응까지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에 있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행 당시와 측정 시간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주행 당시에도 0.03%를 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고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법적 조언을 얻은 후에 신중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성범죄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무죄를 입증하는 게 성범죄에서는 특히 쉽지가 않습니다. 진술에 있어 누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살펴보긴 하지만 사실 피해자의 진술에 좀 더 무게가 실릴 때가 많아요. 성범죄의 특성상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무고한 상황이더라도 다소 불리하게 수사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상 증거는 없는지 등을 찾아내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더더욱 변호사가 필요해요. 반대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낮은 벌금형만 받아도 이로 인한 전과가 일상에서 치명적인 편이고요. 보안 처분도 내려지기에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 특정 범죄,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거든요.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라면 더욱 형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도 준비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필수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같은 음주운전, 같은 성범죄 사안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변호사, 유사한 사안을 많이 조력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성공 사례도 중요해요.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동주의 성공 사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니까 믿고 부담 없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언제든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